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11월 8일 월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한마디로 정리해보자면 낙폭 축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중에 한때는 2930포인트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그래도 종가는 다행스럽게 낙폭을 축소한 채 2960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낙폭을 축소하면서 소폭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강보합권 마감을 했고, 그래서 시장은 전반적으로 오늘 오전에 사실 좀 루머 같은 게 있었어요. 중국의 왕커그룹의 분식회계 루머라던가 또 헝다 계열사 징청이 지난 6일 만기 회사채 이자 상환은 실패했다, 이런 소식들 들리면서 오전에 좀 좋지 못했었는데, 오후장 들어서면서 왕커그룹의 분식회계가 루머로서 밝혀지고 사실 무근으로 밝혀지면서 좀 소음으로 밝혀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도 좀 낙폭을 줄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거는 중국에 대한 얘기는 중국에 대한 얘기지, 사실 중국의 한 그룹이 분식회계를 했다고 대한민국의 예를 들어 삼성그룹이 분식회계를 했다고 그게 미국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좀 정보와 소음을 걸러낼 수 있는 그런 투자 하셔야 된다. 오늘 좀 깨닫는 하루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정말 답답한 것 같아요. 주말 미국 시장도 고용지표 호조 그리고 화이자 코로나19 치료제 소식 이런 부분들로 상승을 했는데 국내 코스피 지수는 오늘 아침부터 하락 출발을 했어요. 0.13% 정도. 그래서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도 좀 상승 출발을 해야 되는데 상승 출발을 못할 때는 이런 오늘처럼 악재와 루머가 같이 나오면서 오전장 좀 힘들 수 있다. 이런 시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배우셔야 됩니다. 아침에 그러니까 하락을 하면 안 되는데 하락을 하니까 쭉 계속 낙폭을 키워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점심시간 이후에 안정을 찾는 그런 모습이 오늘의 좀 투자 포인트였고, 결국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단기 투자자냐 좀 중장기 투자자냐 이거를 잘 생각을 하시고, 단기 투자자라면 단기 트레이딩을 하셔야 되겠지만 내가 중장기 투자자라고 한다면은 저는 제가 중장기 투자자라면은 정말 3100선이 올 때까지는 HTS를 안 열어볼 것 같아요. 3100선 정도까지 왔을 때 뭔가 이런 비정상이 정상화되었을 때 요즘에 너무 힘들었어. 9월달 10월달 너무 힘들었으니까 이제 좀 정리를 해볼까? 조금이라도 현금을 확보해볼까? 아니면 그래 내년장 좋겠지 이러면서 보유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갖는 그런 포인트가 적어도 저는 3100포인트는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아래 특히 2900포인트에서는 HTS, MTS를 굳이 열어볼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장은 결국은 제 갈 길을 가요. 오늘도 사실 어려운 시장이었지만 종목별로 보면은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좋은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잘 꾸려놓으면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또 내려가는 종목이 있고 하기 때문에 결국 내 좀 평잔이라던가 이런 거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종목들 오늘 특징주들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특징주는 건설주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계룡건설 같은 경우가 장중에 16%까지 상승을 했고 종가는 9%대 상승을 했습니다. 건설업종이 사실 전반적으로 좋았는데요. 여야 대선 주자 모두의 정책 수혜주가 건설주예요. 윤석열 후보는 임기 내 총 250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고, 민간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임기 내 공급을 약속한 250만 가구 중에 최소 100만 가구는 기본주택으로 공급을 할 계획이고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여야 대선 후보 모두 다 어쨌든 건설에 대해서는 250만 가구 이상 건설을 하겠다, 이런 공약이 있기 때문에 건설 관련주, 정책 관련해서는 좀 탑픽 섹터로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계룡건설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4만원대를 지난 9월달에 이탈했거든요. 9월달에 이탈을 해서 거의 한 달 반 정도 고생을 했어요.
근데 이틀 만에 다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뭐 단기 투자자라면 당연히 뭐 21선 깨고 뭐 이럴 때부터 접근을 안 했겠죠. 근데 중장기 투자자라면은 이런 기업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다는 거예요. 손절을 만약에 했다 치면은 매수 타이밍을 못 잡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이 6%, 오늘이 9% 올랐는데 뭐 지난주 금요일 날 올랐을 때 살 수도 있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거기서 만약에 놓쳤다면은 오늘의 상승도 못 먹는 거고 결국 그러면은 나는 손해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기업 가치 분석을 해서 적정 주가 올 때까지 보유하는 그런 전략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룡건설 같은 경우는 정말 전형적인 가치주예요.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가 12,000원, 13,000원, 16,000원이에요. 정말 PER이 10배까지 간다면 어마어마한 거고 5배까지만 간다고 해도 충분히 주가는 6만원대 이상은 올라가야지 정상적인 그런 주가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주에 대해서 건설주, 계룡건설 뭐 다시 또 4만원 아래 오면은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그냥 사 두시면 돼요. 건설주. KCC도 보세요. KCC. 마찬가지예요. 사실 9월 달에 47만 7천원 갔을 때 제가 이런 말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50만원 가면 팔겠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50만원을 안 가고 떨어져서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사실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목표 주가가 아닌데 또 시장이 계속 좋은 종목인데 팔 수는 없는 거고 결국은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자리는 또 사야 되는 자리인 거죠. 20만원대에서 만약에 매수를 했었는데 20만원대 사실 이때가 엄청난 매수 기회였잖아요. 30만원대 초반, 20만원대 후반. 다시 그 자리가 온 거잖아요. 다시 또 40만원, 50만원. 만약에 여기서 분할 매수를 또 한다면은 이제는 또 40만원 이상에서 뭐 팔겠죠. 절반이라도. 기본 물량 가져가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KCC도 3분기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하루 만에 주가가 7% 회복을 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만약에 그러니까 손절을 하면은 매수 타이밍을 못 잡아요. 정말 요즘에 트렌드입니다. 종목들이요. 변동성이 너무 커요. 실적이 좋아진다고 금방 막 올라버리고 이런 부분들 3분기 실적 컨센서스 부합 이런 부분들이 호재로서 작용을 했고 분명 그러니까 KCC는 건자재 관련 기업이기 때문에 건설주와 함께 동반 상승을 할 겁니다. 오늘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도 상당히 좋았어요.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 개발 소식에 따라서 호텔신라가 2.99% 상승을 했습니다. 호텔신라 제가 급락했을 때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더 떨어지기보다는 좀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8만원대 초반 또는 뭐 7만원대 이 정도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이런 기업들은요 그냥 사두는 거예요. 코로나19 위드 코로나 되면은 여행 갈 거고요. 해외여행 갈 거고요. 면세점 잘 될 거고요. 당연한 시나리오잖아요. 누구나 아는 그런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호텔신라 같은 경우 가는 겁니다. 현대백화점 제가 일요일날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렸죠. 오늘 1.89% 상승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현대백화점도 7만원대 오면은 사두는 겁니다. 국내의 소비 이제 크리스마스도 있고요. 또 새해도 있고요. 보복 소비 결국 백화점이에요. 그래서 현대백화점 이런 기업들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도 계속 긍정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 그러니까 좋은 종목도 볼 게 많아요.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에서 거의 좀 급격하게 올랐었는데 38,000원대까지 올랐다가 오히려 그 매수가보다도 아래예요. 근데 여기서 돌리고 있잖아요. 이런 자리에서 3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 이런 소식들이 들렸기 때문에 다시 또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자리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탄 관련해서도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실적 모멘텀으로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들에 대해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계속 접근을 하고 계속 보유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자. 너무 걱정하지 말자. 시장, 지수 너무 민감하게 바라보지 말자. 오늘의 좀 마무리 발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성공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